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서울중고차TV 허 사장이 2020년도 새해 인사를 담아 보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자동차와 관련된 개인적으로 선정한 뉴스 7가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영맨 또는 중고차 딜러 그리고 자동차가 문제 생겼을 때 저 정도 서울중고차TV 허 사장을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손해보다 득되는 게 더 많으니까요. 한 번쯤 좋아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동차 외관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전화번호 저장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고차TV 허사장입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0년 1월 1일 첫 방송인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은 2019년도 자동차에 관련된 제 나름대로 베스트 7의 뉴스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7위부터 가겠습니다. 오로지 제 나름대로니까 오해 없으시고 저의만의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7위입니다. 바로 7위는 작년 3월에 자동차 액화가스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택시, 렌트카, 그 다음에 자개인만 소유했던 자동차 LPG 차량을 개인도 소유하게끔 되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대본을 이제 써갖고 하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 LPG 차량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손해본 케이스고, 어떤 중고차 딜러는 사다 놓은 중고차가 개인들한테 확대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하나로 인해서 중고차 딜러가 돈을 벌고 돈을 손해본 케이스가 바로 LPG 범위가 일반인들까지 확대됨으로써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LPG를 소유하는 장애인만인데 일반인까지 되니까 새로운 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제 6위, 바로 대한민국의 군산 공장에 있는 GM대우가 적자가 심해지니까 그거를 산업은행에 출자 전환시켜가지고 그 공장의 명신이라는 회사가 그 군산 공장을 인수했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시장에 이 명신이라는 회사가 이 인수한 군산 공장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꼭 잘 돼서 대한민국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자동차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기차, 마이론이라는 전기차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겠다는데 너무너무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자동차는 디자인이 그 오프라인 공장을 운영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디자인만 훌륭하고,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도 생산 공장이 없어도 새롭게 생산 공장한테 그런 의뢰를 해서 만드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중고차가 언제 이렇게 유튜브로 차를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제가 좋은 중고차 구매하는 사람, 신차, 장기 렌트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저한테 차를 사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전 아이러니하지만 처음에 저도 믿기지가 않았지만 작년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한테도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저 역시 참 올해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차가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제 5위, 바로 5위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신차가 생산되는 게 400만 대 이상이었는데 작년 19년도 이후로 400만 대로 떨어졌어요. 현대하고 기아차 역시 생산성이 조금 악화되고 마진 유출해서 수출 위주로 나가고 있고, 문제는 나머지 3사
삼성르노, GM, 그다음에 쌍용차의 생산 능력이 상당히 노사 분규까지 생기는 부산 지역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측은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줄여야만 새로운 디자인 생산을 하겠다. 그다음에 노사는 노측은 월급을 올려달라.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회사가 잘 돼야지 노동자가 있는 거지 노동자 위에 사측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가 잘 돼야지 된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게 저도 이제 깊숙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400만 대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뉴스고요. 제 4위. 제가 한번 제 영상으로도 한번 제공해 드렸지만 차량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로 못 들어오고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디젤차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첫 영상 때도 5등급 차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 없는 디젤차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탔었던 거고 과연 이게 미세먼지 혜택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뭐 서울시는 이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중국에서 대부분 날라와서 이런 미세먼지가 생기는 거고 북한의 자동차가 몇 대나 있길래 북한도 평양도 시꺼멓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디젤로 잡힐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데 그 돈이 먼지 속에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누군가는 저희 나라 세금은 어딘가 새겠죠. 제가 첫 번째 7번째 이야기 중에 LPG 차 때문에 저는 손해봤지만 어떤 딜러는 돈을 벌었듯이 미세먼지라는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는 세금이 충나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미세먼지가 줄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쓸데없는데 세금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3위 바로 제 3위는 바로 국회에서 지난달 통과된 민식이법 운전자 처벌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저 역시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서 등굣길이나 학교길에 교통사고 나는 거 정말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제 아들도 학교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고요. 저희 가족의 슬픔 일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식이법을 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아들도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있지만 이 민식이법을 자세히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학교 주변에 대부분 누가 학교를 갑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가요. 특히 주부들이 운전 실력이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범죄로까지 가서 뭐 이게 형사건이 된다. 그리고 뭐 일부 악법도 있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뭐 정말 운전자가 미숙하거나 어린이들이 이런 거에 안전 강화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사고 나면 형사건으로 10대 과중처 이상으로 과한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요. 제 어린이는 뭐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학교 주변 학부모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차라리 학교 앞에 학생들은 보안관원들이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주차 시설 규모를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차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야 뭐 이제 애가 다 컸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걸로 인한 사고가 안 나기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 안전을 먼저 강화하고 법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3위로 뽑아본 뉴스고요. 제 2위는 바로 타다와 택시의 갈등. 타다 저 한번 이용해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타다 택시의 갈등을 보면 중고차 딜러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현대 글로비스도 중고차를 하고 있고 현대 캐피탈도 암암리에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진출한 거죠. 그리고 SK 엔카도 SK 그룹이 하는 게 했다가 이제는 저 같은 딜러, 돈 많은 사마펀드가 모여서 SK 엔카를 인수한 겁니다. 이거 그냥 SK 그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를 사면 제가 올린 20만 원 주고 광고를 올린 차들이 10만 대의 광고가 그렇게 올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 SK 그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SK 엔카 보고 와가지고 이거 뭐 SK 엔카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절대 네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저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10만 대를 사이버 공간의 시장에 SK 엔카는 사이버에 올려서 매매가 되게끔 하는 광고 시장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현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중고차 진입하는데 저는 진입하는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대기업들 다 오라 이거예요. 왜? 10년 전에 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했다가 망하고 손들고 나갔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잘 생각하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두 군데예요. 지 모시기 대기업, 그 다음에 스피드 모 대기업이 운영하는 계열사인데 둘 다 손들고 나갔어요. 왜 나간 줄 아세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딜러들은 자기가 1인 기업, 1인 장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누구 줄 일이 없어요. 제가 직접 차 닦고. 근데 대기업이 중고차에 직접 들어오는 순간 고비용의 인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차 판매로 마진이 옛날처럼요 많이 남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현대도 자기네 신차를 팔고 뭐 리뉴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욕심이 나겠죠. 이 욕심은 차로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뭐 자동차 대기업이 하면 좋겠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현대가 노리는 거는 대기업들이 노리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삼성카드에서 10년 이상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고 그 금융이 따라가는 제2 부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노리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차도 팔고 자기네 중고차도 메이커로 인해서 팔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 진출하면 좋고 이 타다와 택시에 관한 갈등 뭐 민주당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타다라는 상당히 신개념 아이디어를 만든 주식회사 타다는 이 고효율 때문에 이 법규 때문에 문을 닫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이게 바로 제가 선정한 이유는 중고차 딜러와 대기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선정한 거예요.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 택시 번호판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택시 번호판이 가격이 폭락했어요. 옛날에는 택시 번호판을 하나 있으면 1억 이상 가까이 있어야지만 개인 택시 있는데 요즘은 번호판 가격이 중고차 시장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7천까지도 떨어진 것 같은. 그거는 뭐 주식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1억 이상 했던 게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신사업이 발달하면 신사업, 그다음 제4차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이디어가 신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제가 믿을만하다기 때문에 저한테 신차 장기 렌트카를 신청하고 저한테 중고차를 팔고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는 손님이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 이 차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저 역시도 서둘러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비록 아직 뭐 컨텐츠나 편집 기술이 좀 부족해서 하지만 진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업체 맡겨서 편집 기술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편집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받아주시고요. 생각난 김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1위 빠밤. 제 1위 바로 일본차 불매운동입니다. 일본차 불매운동. 저도 역시 이제 일본차를 하나 사다 놨다가 안 팔려가지고 지금 손해보기에 생길 차가 하나 있어요. 암담합니다. 뭐 나라에서 일본차 이런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중고차라는 게 모든 게 다 팔아서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마진 폭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신차 일본차들이 할인이 어떤 차 인피니티 같은 경우 1,500까지 할인해 줬어요. 닛산 뭐 혼다도 뭐
기본 1,000만 원, 어떤 건 물론 3, 4박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해줬던 게 1,500이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두 분이 일본차 제가 이제 사라고 해서 샀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야, 일본차 할인 많은데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나는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서 나한테 1,0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그런 그 혜택이 오는데 이건 사야죠. 대한민국 뭐 정부에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 게 손해보는 건 저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본차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는 혜택을 본다면 그건 사야 되죠. 그리고 곧 근데 결국 일본하고 이렇게 뭐 작년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악수하고 서로 분위기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작년에 일본차를 사는 게 맞았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차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일본차 저도 가끔 타보지만 정말 좋습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혼다, 토요타, 닛산 뭐 가격대에 비해서 뭐 훌륭한 차들 많아요. 그 기회를 작년에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많은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일본차 사라고 막 제가 유튜브 할 걸 그랬어요. 욕 먹어도. 서울 중고차 TV는 자동차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신차 장기 렌트카 살 수도 없는 거고 중고차를 저한테 다 살 수도 없어요. 가깝지도 않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저는 다 오픈하는 스타일이니까 마음에 들고 한다면 뭐 상담이나 뭐 필요할 때 뭐 이 차 어떠요? 시세 중고차 시세가 맞습니까? 뭐 견적이 맞나요?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유튜브 영상으로 다가가는 거 그냥 뭐 편집 기술 부족해도 그냥 이 사람 그냥 내용은 좀 솔직히 진정성이 있다는 거 그것만 믿어주시고요.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꽃길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의 행복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